네, 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경찰대학 영어 기출 해설 강의를 맡은 김라영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문제가 역시나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어요. 결국 이제 단어에 대한 어떤 암기, 어려운 단어에 대한 암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어법 문제도 굉장히 좀 까다롭게 나왔는데 한번 기출 문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1번부터 단어가 나왔는데요. 실은 전체적 문장을 해석하기보다는 바로 이제 보이는 즉시 골라주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형용사 자리가 되고요. 뒤에 나오는 gentlest라는 거는 명사가 되지요, 여러분. 이처럼 형용사와 유사 문제를 고른다던가 혹은 빈칸 문제가 나온다면 결국은 뒤에 있는 명사와의 해석적 관계를 두고 문제를 고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gentleness는 여러분 상냥함 혹은 부드러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상냥하고 부드러움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편지의 어조가 이제 확고했을 때 그보다 더 강한 건 없다라는 일단 문장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에 형용사와 뒤에 명사 해석상 알맞는 건 상냥함이라는 그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의 수식이 비슷하고 유사한 걸 골라주시기 때문에 4번에 여러분 사려 깊은 이란 뜻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pensive 역시 같은 이제 해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뒤에 나오는 명사와의 관계로 해석을 골라주시는 게 좋아요. 자,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도 빈칸 고르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요게 조금 단어 잠깐 보시게 되면 요거 여러분 exhausted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뒤에 품사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exhausted라는 이제 분사 형태의 형용사가 있는데요. 고갈된 지친이란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요 앞부분까지 유사하기 때문에 혹시나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단어는 철저한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기 때문에 요거랑 헷갈리지 말라고 한 번만 체크를 하고요. 철저한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5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정답 5번을 바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가볼게요. 3번입니다. 3번 이제 명사 고르는 건데요. 실은 이게 가장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 뭐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것도 없고 그냥 이제 결과적으로 정말 문맥 속에서만 판단을 해야지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명사 유사 단어 찾는 것이 가장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웠다면 바로 풀 수 있겠지만 자, 일단 해석은 제가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 난제는 풀 수 없는 정말 복잡한 문제를 표현하죠. 그 난제는요, 뭐와 같다라는 건가 하면 no other. 자, 경찰관들이 여기서 face는 동사로요, 직면하다란 뜻입니다. 이전에 경찰관들이 직면한 적이 없을 정도의 엄청난 난제란 뜻이에요. 정말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즉, 단어와의 유사한 표현은 4번에 수수께끼란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명사형 이런 단어들은 암기를 조금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볼게요. 다음 4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일단 대화문이기 때문에 비교적 지문이 길지 않으니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자, 만남 혹은 뭐 회의 혹은 모임이라고 볼게요. 그게 어떻게 잘 흘러갔는지를 묻고 있어요. 어제 뭐 회의나 어제 만남은 좀 어땠어? 어제 어땠어? 라고 물어봐요. 그 미팅은 어땠어? 라고 얘기하니 couldn't have been worse 라고 표현합니다. 자, worse라는 건 나쁜이라는 bad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으로 더 나쁜 거죠. 근데 더 나쁠 수가 없었어 라는 건 최악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 나시죠. 부정의 표현과 비교급이 함께 사용이 되면은 그냥 이는 더한 것은 없다란 뜻이기 때문에 그냥 최상의 의미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말 안 좋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궁금하잖아요.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는데? 라고. 그랬더니 I said something. 내가 무슨 말을 하긴 했는데 내가 shouldn't have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린 거예요. 말실수했다는 얘기죠. And 그래서 지금 잭이라고 내가 그런 말을 전했던 사람인가 봐요. 친구가 won't talk to me. 나랑 더 이상 말 안 하려고 해. 진짜 화가 난 거죠. 그랬더니 A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럴 때가 아니야 사과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빈칸은 일단 우리 생각일 뿐이니 뒤를 보시게 되면 뭐라 말해주니까 Okay, I need to gather. 모아보겠어. 뭐를 모으냐면 every ounce. ounce는 굉장히 작은 입자들을 말해요. 단위 같은 것들이거든요. 작은 그런 어떤 작은 입자의 courage, 용기. 나의 용기 하나하나를 모아서 모든 용기를 모아서 내가 to do.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용기를 모은다라고 하는 거 보니 A가 사과하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 얘가 내가 한번 용기 내서 해보겠어 라는 표현이겠죠. 정답은 사과를 좀 해보라 라는 내용입니다. 알맞는 건 여러분 1번이에요. 사과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어. 사과하기에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과를 당장 하라는 표현인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5번 가볼게요. 자, 빈칸 문제인데요. 역시나 대화문이 비교적 길면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만 읽었을 때 충분히 유추가 되는데 아주 길지 않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할게요. 대화예요. A와 B가 이제 탐정하고 이제 뭔가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탐정 밀씨 내 생각에는 말이에요. The guy 저 남자인 것 같아요. 범인을 좀 찾는 상황인 것 같아요. We're looking for 우리가 찾는 바로 그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의심 가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 그랬더니 his print 여기서의 print는 여러분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의 지문이 매치 된다라는 거죠. 자, once. 자, 그 범죄 장면, 현장에 있었던 것들과 굉장히 딱딱 들어 맞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그 결과가 말이야 haven't come 현재 완료죠. 아직까지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증거를 딱 매칭시켜 봤을 때 이거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실질적 어떤 지문에 대한 증거가 아직 나온 건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또 증인은 있다는 얘기죠. 목격자예요. 목격자 내지는 증인이 말하기를 봤다라는 거죠. 그 남자를 갖다가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 현장에서 보긴 봤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명백한 거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거죠. 지금 두 사람의 대화가 좀 왔다 갔다 보이세요? 두 사람 다 범인을 특정 누구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충분하진 않고 또 목격자는 있고 불충분한 상황인 거죠. 즉 불충분해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체포영장이에요. 체포영장을 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얘가 아니야. 근데 완전 I'm sure 진짜 맞다니까 그 사람이 가해자, 범인이야 라고 완전히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B가 뭐라 얘기를 하니 A 말이 갑자기 알았대요. 그러면 have to wait for 자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은 그래 증거가 확실한 것도 있고 좀 애매한 것도 있고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 좋았어. 그러면 내가 A는 실은 좀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100% 가해자야 했는데 마음이 좀 바뀌었죠? 그럼 기다려볼게 라고 얘기를 한 거 보죠. 그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를 좀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 B가 좀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기다려보자라는 내용을 먼저 말했을 확률이 큽니다. 자, 그럼 B번을 생각해 보면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움직여야 돼. No evidence. On evidence. 증거로 움직여야 되죠. 즉 그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런 심증가 그런 걸로는 좀 그렇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증거로 움직이자 증거에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갖고 거기를 기다려보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괜찮죠?
자, 6번과 7번 어법상 틀린 문제 고르는 건데요. 여러분 어법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해석을 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은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 4번을 잠깐 볼게요. 이렇게 대명사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요. 보통 대명사 문제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죠. 그럼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명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일단은 not 뭐뭐가 아니라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앞에 유사 표현이 반드시 따라 올라가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쭉쭉쭉쭉 가주시게 되면 잠시만요. 쭉쭉쭉 여기 오브가 이렇게 잘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잡으세요. From the standpoint of the 요거와 그리고 not 요거는 요거에 대한 이제 병렬 구조인데 not 짠짠짠짠.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앞에 체크했던 A라는 이 구랑요. 그리고 not 뒤에 있는 또 from부터 프리딕션까지의 B라는 구를 잘 보시게 되면 문법적 구조가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아서 결과적으로는 명사 of reasonable patient, reasonable physician 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앞에 나온 standpoint라는 관점, 견해라고 하는 이 명사의 반복을 피하고자 the standpoint, 여기도 the standpoint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나온 명사를 저희가 이제 다시 쓰지 않고 대신 부르는 게 대명사의 성질이잖아요. 대명사의 성질을 알고 있느냐 물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standpoint라는 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명사에 해당되고 저희는 그 도우지를 받은 대명사가 되겠죠. 앞에 있는 문장을 받은. 자, standpoint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S가 없으니까 단수. 그러면 도우지가 아니라 thereof라고 바꾸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수일치 나름대로 단수 복수에 대한 수 그 부분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표현을 볼 때 특히 대명사 문제에서 전치사가 이렇게 뒤에 나온다는 건 앞에 받는 반드시 일반 명사가 있고 이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7번으로 가볼게요. 자, 가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어법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요것도 이제 문장의 오형식을 잘 아느냐라는 문제예요. 일단은 요 make라는 단어에 잠깐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make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냥 뭐뭐를 만들다라고 그냥 목적어를 하나만 취할 때도 있고 누구누구를 누구누구에게 만들어 주다라는 뜻의 사형식도 되고 근데 독해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얘가 만들다가 아니라 시키다, 하게 하다라는 사역의 의미를 가질 때 목적어를 쓰고 여기 이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용도의 목적격 보어를 쓰는데요. 이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에 대한 이제 행위나 어떤 설명을 담당해주는 말 그대로 여러 의미의 보충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make가 목적어 하는 걸 하도록 시키고 내버려 두는 이런 식의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올 수 있는 형태가 동사 원형도 되고요. 형용사도 되고요. ing도 되고요. 과거분사 pp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make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왜냐면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다 오게 되면은 4개 중에 답이 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와의 관계 있죠, 여러분. 관계.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 일반적 흐름인지에 따라서 답을 다 다르게 고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 make를 잠깐 볼게요. 그런 사역동사고요. 얘가 자, practical of 라쿠. 라쿠가 이 문장 흐름상 어떤 관행인가 봐요. 근데 라쿠의 관행이, practice 관행이. 자, 라쿠의 관행이라는 건 일단 사람은 아니고 어떤 대상이겠죠. 라쿠의 관행이 결국은 만족감을 주도록 한대 라는 뜻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예요. 근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pp형도 올 수는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맞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make란 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서 이 관계는요. 능동적일 수도 있고 수동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ing 분사형, 현재 분사 혹은 pp의 과거 분사형이 다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 느낌을 받는 대상, 사람인 경우가 좀 더 많겠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라쿠라는 이 관행이라는 건 일반적 사물적 시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관행이 만족감을 주고 만족감을 유발한다라는 뜻이 맞겠지 그 관행이 만족을 느끼지는 않겠죠. 그래서 ing로 우리가 이제 현재 분사형으로 바꿔준다면 라쿠라는 관행이 이렇게 만족감을 주는구나 유발하는구나 라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만족감을 유발한다라는 표현의 정답은 이제 5번을 satisfying으로 바꿔주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비교적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 형태는요. 둘의 관계로 물어보는 문법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조금 많이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 8번, 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휘 고르는 문제인데요. 어휘 고르는 문제는 보통 그 단어가 반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맥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거를 바로바로 골라주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전체 문장을 파악하다 보면 더욱더 헷갈릴 수 있고 또 자기의 생각, 나의 감정이 들어가면 왠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단어에 힌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 주변에 뭔 얘기냐면 일단 압축시키고요. 요거는 확대하는 거예요. 역시나 반대말이죠. 압축하고 늘려나가고 확대하는. 자, 일단은 얘를 갖다가 그것의 꼬리가 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또 BPP의 수동태 문장입니다. 압축되어질 수 있다는지 확대되어질 수 있다는지 보시게 되면 to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증거 뭐뭐로 어떻게 절반으로 만든대요. 그럼 절반이라는 말 자체는 전체가 있으면 줄어드는 거잖아요. 압축시키는 거예요. 절반으로. 그래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압축시키는 거죠. 압축을 절반으로 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로 충분히 답을 고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안도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뭔가 이제 고집 내지는 약간 좀 완고하게 하는 것들을 말하죠. 딱딱하게. 요거는 유연하고 부드럽게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전체 문장 중에서 그냥 꼬리만 보셔도 돼요. 꼬리. 꼬리라는 거를 뭐 딱딱하게 만드는 표현에서 오는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바로 골라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번으로 가시게 되면 여러분 척추입니다. 척추를 갖다가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안전하게 유지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와 문맥만으로도 답을 골라내기가 쉽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질 수 있겠죠. 그럼 정답에 해당되는 거는 여러분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전체 문장을 다 보시기보다는 그 단어 주변에 있는 그 한 문장 안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단어의 근거가 있다. 더군다나 다 파악이 쉽게 되도록 다 반대의 의미가 짝꿍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조금 쉬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9번이에요. 자, 9번도 좀 유사합니다. 반대되는 표현들이 좀 많죠. 증가 혹은 감소, 혹은 연관된 거, 무관한 거, 그죠? 뭐 위협을 주는 거, 확실하게 하는 거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요건 조금 앞문장을 읽어볼게요. 왜냐면 요거는 반대되는 내용이긴 해도 전체적인 흐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연구인데요. 어떤 연구냐면 프라이밍 이펙트라는 그 연구가 있대요.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가 이제 발견을 해온 거죠. 어떤 걸 발견했냐면 굉장히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아상, 자기 스스로의 자아상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의 자아상이 있는데 그 자아상이 의식적으로나 혹은 이제 뭔가 자동적으로 그냥 뭐 선택이나 판단에 의해서 그냥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 프라이밍 이펙트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뭐 많은 지식들을 이렇게 정보를 듣겠죠. 근데
처음에 들은 정보 있잖아요. 그 처음에 들은 정보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잔상이 남는 거죠. 영향을 나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프라이밍 효과 때문에 나중에 하는 결정에 있어서 초반에 뭐 처음 들었던 그 결정이 어떻게든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나 혹은 자동적으로 뭔가를 판단 혹은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스스로에 대한 셀프 자아상에 위협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나도 모르게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위협적이다라는 표현이 맞고요. 두 번째는 by 뭐뭐에 의한 거니까 앞에 여기 문장과 해석이 어울리는 게 좋아요. 자,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뭐 가치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하는 것들이 not influenced,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연관된 것부터 아니면 무관한 것부터. 무관한 것들부터. 그러니까 무관한 것들에 대한 어떤 영향을 이제 받진 않는다라는 거죠. 맥락이 비슷하죠. 나도 모르게 처음 들었던 정보가 내 의지와 달리 정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관함이라는 것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맥락이 똑같죠. 여러분 빈칸 문제는 특히 이렇게 어휘 고르는 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나 이걸 체크하는 게 아니라 주제와 관련이 있거나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요 문장에 이렇게 단어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맥락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관한 걸로부터 관련된 걸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C번으로 갈게요. 요거는 이제 뭔가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건데 요거는 뭐 내용상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증가 감소시키는지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뭐 실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한 실험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을 이제 노출시키는 거예요. 어디에 노출시키냐면 이게 이제 동사가 되는 건데 자, 그 교실이나 학교 라커룸 같은 거 있죠. 학교를 연상시키는 그런 정보 있잖아요. 그 이미지들을 노출시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갖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뒤에 문장 읽어보지 않아도 증가하다예요. 학교에 대한 그런 뭔가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증가하겠죠. 왜?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이미지나 이런 정보들이 플라이밍 효과로 인해 나의 다른 선택과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전체적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increased가 맞을 것이고 뒤에는 역시나 어떤 경향이 있어요? 학교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이 생긴다라는 건 당연히 증가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increased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자아상에 위협을 줄 수 있고 무관한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하지만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때 학교에 좀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들은 그런 정보들이 영향을 준다라는 플라이밍 효과에 대한 전체적 어떤 예시들과 같은 내용이었어요. 지문이 조금 어렵지만 주제문 혹은 주요 문장에만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한 문장을 읽더라도 답을 고르는 데는 힌트가 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단어를 좀 많이 아시는 게 그래서 중요하기는 해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0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 중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제 골라달라는 문제예요. 결국 낱말 고르는 문제도 그 문장 하나 그 흐름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전체 문장을 해석할 필요는 없거든요. 뒷문장 넘어가시게 되면 여러분 그 5번 잠깐 볼게요. 레이러는 나중에란 뜻으로 미루는 듯한 느낌이고 뒤에란 느낌인 거잖아요. 보시게 되면 자, great value, 어떤 중요한, 어떤 좋은, 대단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얻는 거예요. 솔루션, 어떤 해결책을 얻는 데 있어서 해결책을 얻는 데 있어 great value, 가장 큰 가치가 된다. 뭐냐? 약간만 더 미루는 게. 약간만 더 미루는 게 참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if 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further work, 더 많은 일을 갖다가 더 많은, 더 이제 많은 혹은 더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능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뭐냐면 그 자체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중요하고 긴급한이라는 표현이에요.
중요하고 긴급한 거 그 두 개 자체를 갖다가 가능하게 한다라는 표현은 결과적으로 약간만 미뤘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긴급함이라는 건 급해요. 뭔가 빨리빨리 혹은 더 일찍, 약간만 더 일찍 했을 때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일에 대해 이런 것들을 더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later가 아니라 여러분 더 일찍이라는 표현의 비교급 early에 대한 걸 더 일찍 이 표현을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이 urgent라는 표현과도 긴급한이라는 뜻입니다. 훨씬 더 어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괜찮겠죠? 자,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역시나 이제 문맥을 통해서 이제 보시는 방법인데요. 중간 잠깐 볼게요. application이라는 건 여러분 적용이란 뜻이에요. 적용. 뭐에 대한 적용이냐면 여러분 reason이라는 건 어떤 뭐 추론 혹은 뭐 어떤 이성적인 것들을 말하죠. 추론하고 그리고 observation 관찰하고 이런 것들 있죠. 뭔가 추론과 관찰, 관찰에 있어서 discover 관찰의 적용에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을 discover, 발견하기 위한 자 무엇을 발견하기 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 아직까지 실은 동사는 나온 건 아니거든요. 여기 있어요 실은. 요것도 지금 얘를 다 꾸며주는 거고 좀 보기 좋게 체크를 하면 여기서부터 좀 보기 좋게 그려드릴까. 중간에 주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주어고 여러분 이게 동사예요. 뚝뚝 끊어준 거죠. 적용은 적용인데 추론과 관찰에 대한 적용인데 그게 발견하기 위한 관찰인데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관찰이냐면 이러한 일반화. 여러분 steadfast라는 단어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일반화란 뜻이죠. 일반화란 뜻인데 뭔가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 좀 고집 피우는 듯한 느낌?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확고한 일반화를 discover, 뭔가 캐내고 알아내고 발견하려고 하는 이러한 관찰이나 추론들,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이런 모든 적용들이 실은 우리가 부르는 과학이라는 것이야 라는 거예요. 해석은 참 좋은데 잘 보세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확실한 일반화된 내용을 갖고 또 관찰하고 추론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이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은, 확고하지 않은, 아직 불분명한 그러한 일반화에 대해서 이게 명확해지기 위해 우리가 이것을 관찰하고 추론하는 거기 때문에 확고한 일반화를 디스커버할 필요가 애초에 없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X 그래서 낱말로 반대, 확고한 게 아니라 아직 확고하지 않은 불확실한 그런 일반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디스커버하는 관찰과 추론을 통해 이것이 그냥 과학이구나라고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드는 게 과학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애초에 확실한 일반화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다. 3번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많이 어렵죠? 나머지도 그냥 쭉 보시면 돼요. 자, 12번으로 가볼게요. 12번도 역시나 이제 표현을 골라주시는 건데 다행히 낱말 쓰임은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우면 그 낱말을 딱 주어주고 반대말이 아니라 완전 다른 의미를 집어넣으면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면 글쓴이의 의도와 나의 의도까지 생각해서 글을 써야 되니까. 근데 보통은 이렇게 낱말 쓰임 바른 거 안 바른 거는 반대, 반의어를 정말 많이 써요. 반대말을 쓰기 때문에 해석상 아예 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문장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거북이가요, 스톡, 껴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링처럼 생긴 건데, 그물 같은 거, 식스팩, 6개 팩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링에 껴있는 거예요. 그럼 애가 지금 껴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이렇게 쪼여있는 상황인 게 그려지시죠? 자, 껍질이고요. 여기서 껍데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거북이니까. 그럼 거북이 등껍질이 있겠죠. 등껍질이 그러면은 되게 뽀송뽀송한 상태로 있는 건 누가 봐도 아닌 상황이에요. 왜?
stuck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건 꽉 끼어 있는 거니까. 자, 어떤 상태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면 껍데기의 상태가, 여러분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요 앞에 있는 단어는 여러분 상처가 난이란 뜻이에요. 근데 앞에 언이 붙었죠? 요거는 상처가 나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상처 없이 깨끗한, 혹은 그냥 이거를 상처 없이 깨끗하니 꼭 상처가 있다라기보다는 완전 말끔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쪼여 있는 흔적 없이 깨끗한, 완전히 멀끔한 상태인데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되죠. 왜? 그 식스팩 링에 스떡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뭐 이게 뭐 비틀어져 있든 아니면 뭐 쫄려 있든 이런 상황이어야 되지, 지금 여기처럼 말끔하게 상처 없이 매끈한 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겠죠. 그래서 5번에 반대말로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비틀어진 이란 표현 정도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알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될 거예요.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여태까지 문제들은 뭐 단어도 보고요, 어법도 봤는데 이제 제목 찾는 문제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제목 찾는 문제는 전체를 다 읽기보다는 한두 문장 읽어서 이제 문제를 파악할 만한 정도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보실 수 있어요. 첫 문제 잠깐만 읽어보게 되면 일단은 의문문이 나오면 좀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제시를 하거든요. 이게 어떤 유형의 문제다라고 던지거든요. Do you live? 너는, 우린 살고 있나? 희귀한 지구에? 라고 툭 던져요. 지구? 지구가 우리 입장에서 희귀한 건 아니지만 타행성에서 보면 희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의문점을 던진다는 거는 외부 행성 얘기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걸 염두하고 가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문장까지가 끝인 거 보니 한번 뒤에를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몰라. 뭘 뭐냐면 일반적인 어떤 통로나 이런 뭐 잘 몰라요. 나타남에 대해서. 자, 일단은 과학자들이,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될 건데요. 과학자들 생각에는 emerge라는 건 나타나다란 뜻이에요. 뭐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well, 어떨지도 몰라요. chemical, 화학적으로나, 그리고 물리적인 어떤 가능성. 어떤 가능성? 뒤에가 뭐 정답이 나왔죠. 실은 any sort of planet. 플래닛이라는 건 여러분 행성이고요. sort of는 여러분 알맞은 이란 뜻이에요. 딱 알맞는. 즉, 딱 알맞는 행성.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나 혹은 화학적으로 이제 다른 생명체가 살기에, 혹은 그것들에 대한 형태가 나타날 만하다라고 외부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여기서 any sort of plant라는 요 단어만으로도 실은 충분히 외계 생물체에 대한 어떤 호기심 어린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목이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다 표현을 쓰지 않고 제목은 말 그대로 그걸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의미의 한 문장이어도 되거든요. 즉, out, 밖에 누구 있나요? 라는 문장은 외계인 혹은 외부 행성에 대한 언급을 말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제목으로 아주 알맞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괜찮죠? 자, 14번 가볼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는 문제예요. 자,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제일 좋은 게 이 문장 벌써 읽어보시는 게 아니라 역으로 푸셔야 돼요. 지문을 보고 앞에를 하나하나 따라가시면서 푸는 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실은 정확하게 답을 고르기가 좋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봐주셔야 되는데, 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숫자가 나오면은 숫자부터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정답이나 이렇게 골라줬을 때 가장 파악이 쉽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S가 붙으면 1930년대가 됩니다. 1930년대 초기죠. 관사 더 붙고요. 초기. 그러면 1931, 32 뭐 요때쯤 되지 않을까요? 그때 어떤 일이 있으냐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숫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1931년에 자, 말을 해요. 그가 이제 출판을 합니다. regularly, 정기적으로 책을 출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미국 잡지를 출판하나 봅니다. 그리고 또 그걸 또 가리킵니다. 또 대학교에 가서 수업도 한대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즉 이 사람은 1931년에 정기적으로 책을 출판하고 강연도 했구나라고. 그럼 요 시기에 1930년대 보시게 되면 자, 그의 writing career, 출판했다라는 건 글을 썼다라는 거고, 글을 썼다라는 그의 경력이 당연히 되겠죠. 표현만 바꿨을 뿐이지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take off. take off는 여러분 과거형으로 took off이라고 썼지만 시작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시작하다. 아, 그러면은 초기 1930년대에 시작했구나, 글 쓰는 일을. 맞죠? 아까 전에 1931년에 미국 아메리칸 매거진을 갖다가 published 했다라는 구절을 이렇게 writing career라는 표현으로 take off라는 표현으로 과거형 took off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일치불일치는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15번까지 한 번 더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거는 그 양쯔강 돌고래예요. 양쯔강 돌고래. 돌고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돌고래가 이제 멸종하고 있는 종인데 라고 해서 흐름이 쭉쭉쭉 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일치불일치 왔다 갔다 보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일단 여기 잠깐 봐보도록 할게요. 야생기금, 대문자로 사용된 거는 보통 이제 어떤 명칭이나 어떤 이름, 단체 이름인 경우가 많죠. 자, calling for라는 건 여러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야생기금이 요구하고 있어요. 단체가 뭐라고? 자, preservation이라는 건 여러분 보존이란 뜻이에요. 보존해야 된다. 무엇을요? 지금 이 양쯔강 돌고래에 가능한 서식지를 보존해야 된대요. 보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뭐에 대비하여, 어떤 경우에 대비하여 그런 것들을 해야 되냐면 이 종들이요, is located, 위치해져 있고, 그리고 can be revived, 되살아날 수 있는 경우, 되살아나다. 종들이 다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여기 다시 모일 수도 있고요. locate 할 수 있고요. 그리고 be revived, 되살아날 수 있는 경우에 대비를 해서 서식지를 보존을 해야 돼요. 무조건 없애거나 뭐 할 게 아니라 보존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 근데 보기에 여러분 5번을 가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금이요. given up 이란 단어는 여러분 아까처럼 보존하고자 노력하다라는 표현과 완전 정반대,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어떤 되살아남과 어떤 그런 종의 위치, 지역화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포기하는 거에 희망을 다. 그 종이 되살아나는 것에 대한 모든 희망을 갖다가 포기해버렸대요. 완전 반대말이죠. 틀렸죠. 절대 이런 말은 없었고요. 오히려 노력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까지만 정리를 하고 이후에 뒷부분 문제도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